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6월 5일, 수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월달 들어와서 이제 벌써 3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월요일부터, 6월 첫째 날이었던 월요일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증시가 참 편안하게 잘 마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제 시초가 대비는 이제 시초가를 조금 반납을 했죠. 그죠?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대신에 이제 코스피가 조금 이제 둔화된 대신에 코스닥이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이번 주는 이제 그 6월달 시작되고 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달 이제 들어서면 개인들이 이제 참 걱정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5월달에 좀 많이 힘드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6월달이 되면 증시가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요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6월 시작하자마자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크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 마감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시황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저희 회원들 방송할 때도 미국 증시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최근에도 지난주부터 쭉 해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급등한 이유가 낙폭에 따른 좌일 반등이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주요 그 종목들 있죠. 미국 주식도 한번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같이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여기 하나하나씩 쭉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마감한 걸 보면 다우지수가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센 양봉이 나왔죠, 그죠? 2.06% 미국 다우지수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요. 어제 2.6%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끝났어요. 이게 그 전날이죠. 하루 전날은 마이너스 1.6%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것 때문에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거보다 더 센 양봉이 나오면서 그냥 아예 위쪽으로 확 올려버렸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어제 굉장히 이제 큰 상승이 나왔고, S&P 500 지수까지도 보시면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틀 동안 이제 떨어뜨렸던 것들을 이제 무색할 만큼 아주 강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잘 끝났어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지수만 올라가면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목들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미국이 어제 이렇게 크게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 지금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해서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만 급등으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끝나면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일본, 호주 이제 쭉 열리죠, 그죠? 여기 보시면 오늘 일본 증시가 어떻게 끝났냐면 1.8% 여기도 급등으로 끝났죠, 그죠?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만 얘기를 했는데도 전 세계 증시가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최근에 월요일날 올라온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짝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큰 급등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올라온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선반영이 이제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각 여기 보시면 독일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날 거고요. 현재 시간 독일 증시하고 뭐 프랑스 쪽 이쪽 증시를 좀 보시면 보이시죠? 네. 현재 유럽 증시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 프랑스 0.7%씩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진국 증시는 1% 이상 잘 안 올라, 1% 이상 올라갈 때도 있는데 선진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점잖아서 조금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신흥국보다는 조금 이제 그 올라가는 폭이 좀 작죠, 그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거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프랑스하고 독일이 지금 여기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만 얘기를 했는데 뭐 아시아 증시, 일본 여기 보시면 홍콩, 대만, 그 다음에 호주도 그죠? 상승으로 끝났고 현재 유럽 증시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금리 인하 얘기한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호재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이 이게 지수만 올라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미국이 지수만 올라왔는지 아니면 종목들도 같이 올라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특히 지지난주부터 계속 비관론자들 얘기를 듣지 말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미국 주식이라고 지금 여기 위에 상단에 써있죠, 그죠? 네, 요걸 잠깐 보시면 네, 지금 S&P 500 쪽에 있는 종목들을 쭉 보여드리는 건데 많이 아마 익숙한 기업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이 지수만 올라온 게 아니라 아주 종목들도 세게 올라왔는데 뭐 제록스 이런 기업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풀이라든지 뭐 밑에 여기 제너럴 모터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뭐 6%, 뭐 7%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우량주들이죠, 그죠? 우량주들이 우리나라도 대형주들이 이렇게까지 급등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더 하겠죠, 그죠? 그런데 개별주도 아니고 초우량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6%, 7%씩 어제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여기만 그랬냐? 뒤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개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죠? 뭐 예를 들면 보세요. 뭐 프루덴셜 보험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고 미국이 전반적으로 지수만 올라간 게 아니라 보세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어제 잘 끝났어요. 한마디로 미국이 어제 올라온 게 단순하게 낙폭에 따른 반등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미국 금리 인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호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미국 금리 인하가 왜 호재인지 아주 짧게 핵심을 딱 짚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특히 미국이 전 세계 이제 패권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이 전 세계 이제 기축통화 국가죠, 그죠? 달러가 전 세계 이제 기축통화인데 한마디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말 그대로 이제 유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유동성 확대가 뭐냐?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큰 아주 강력한 호재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큰 이제 대야 아니면 이제 큰 대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큰 용기에 우리가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나 이런 걸 틀어서 이렇게 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평상시에 물이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어떻게 그리지는 못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다고 칠게요. 죄송합니다. 그림을 진짜 못 그립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 수도꼭지가 있다고 치면 네.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겠죠, 그죠? 이걸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물을 받고 있는 이 수조 안에 이 수도꼭지 있죠? 수도꼭지를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가득 차겠죠? 나중에 이게 막 흘러 넘치겠죠, 그죠? 그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강력한 호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돈이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이 수조 안에 있는 물이 넘쳐나듯이 돈이 넘쳐나게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뭐 부동산으로 가겠지만 주식시장으로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돈들이 들어와서 뭐 사겠어요?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니까 주식을 사야죠. 네, 누가 사겠어요? 외국인들이 그 돈을 갖고 우리나라 주식도 사고 자기네 나라도 사고 다른 신흥국 증시에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종목들도 이제 매수를 해서 공략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건 주식시장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호재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더 좋은 게 뭐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전 세계 나라들도 같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금리 인하를 따라서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따라서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돈이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에 돈이 들어오고 증시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이 미국 그 금리 인하 얘기를 왜 꺼냈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장기화될까봐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의 그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금 누구죠? 그 파월 FRB 그 미국의 금리 금리를 결정하는 그 FRB 의장이 어제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왜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이죠. 네. 미국이 지금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하할 가능성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즉 이 시장에 돈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들이 주시장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급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같이 금리 인하를 따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만 돈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돈들이 흘러 넘치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들로 그 달러가 이동하겠죠. 그런 걸 달러 캐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풍부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비관론자들 얘기 듣고 주식 버리고 때리고 이상한 이제 행동들을 많이 했지만 미국은 어때요? 지금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비관론자들 얘기는 안 듣고요. 전 세계 특히 미국의 그 금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FRB 의장의 저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 비관론자들이 아니라 차트나 보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만 보고서 모든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고 모든 걸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하는 비관론자들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런 분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냥 FRB 의장의 말을 믿겠어요.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내뱉지를 않습니다. 비관론자들일수록 그리고 이제 아무런 이제 것도 없는 이제 일반 개인일수록 그런 비관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지만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히 대통령이라든지 한 나라의 저런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FRB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수장들은 말을 함부로 내뱉질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뭐 국채 가격, 금리 가격 모든 이제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관론자들 얘기보다 저 사람들 얘기를 저는 더 듣겠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올라요 안 올라와요? 다 급등하잖아요. 미국 종목들도 급등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돌아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평상시 요즘에 자꾸 비관론자들 얘기를 듣지 말라고 했는지 그거를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누구 말을 들으셔야 돼요? FRB 의장 그리고 전 세계 대통령 그 미국이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인데 미국 대통령이 입을 잘 보시고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 FRB 의장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전 세계에 돈을 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의 강력한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 지수 다시 한번 볼까요? 언제 이렇게 미국이 크게 돈을 풀었었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죠. 정확히 10년 전인데 2009년도에 유동성을 확대했던 적이 있어요. 자, 주봉으로 보면 네.
어디냐면 미국 다우지수가 이 자리였어요. 이렇게 쭉 급락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좀 왔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돈을 금리 인하를 막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고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돈을 갑자기 많이 풀었어요.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냐고요? 폭등 나왔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풀면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옵니다. 이 앞에도 여러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만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했냐면 이런 자리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솟구쳐 올랐고 아주 오랫동안 대세 상승장이 열렸고 이거를 믿고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비관론자들 얘기를 듣고 전저점이 깨지지도 않았는데 전저점 깨질까봐 걱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난해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난해졌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때 그랬었다고요.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뭔지 아세요? 국제유가 급락, 달러 급등, 굉장히 부정적인 경제지표 날마다 뉴스에서 나왔고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떠들었어요. 뭐라고요? 전저점 깨지면 우리나라 박살난다고. 지금이랑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요. 네,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이제 우리 방 회원분들 이제 위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하는 거라서 거기까지 말을 못 하겠는데 이따랑 똑같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객관적인 증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차트 있죠? 차트도 잘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똑같이 주봉으로 보시면 현재 네. 보세요. 여기인데 쭉 끌어올렸다가 급락이 들어왔죠. 한번 찍고 들었다가 쌍바닥 찍었었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쭉 들었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쌍바닥을 찍고 한번 살짝 더 꺾었어요. 그래서 거의 쓰리바닥인데 한 번, 두 번 들었다가 살짝 찍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똑같아요. 들었다가 세게 누르고 살짝 들었다가 또 한번 눌렀다 가는 거예요. 여기랑 여러분들이 한번 이따 보세요.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바닥이라고요. 바닥 차트인데 이거를 고점 차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은 또 차트가 어디가 똑같냐면 여기가 똑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이랑 비교해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요 기간이랑 하락한 깊이가 약간 달라요.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번 완벽하게 100% 똑같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큰 의미로 보면 똑같아요. 이따가 한번 뜯어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언뜻 보면 똑같은 것 같고 언뜻 보면 좀 달라 보이기도 하시죠?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 큰 의미는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하나, 둘. 근데 전저점을 좀 세게 깬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들었다가 살짝 놓쳐? 들었다가 살짝 놓잖아요. 그때 이거 나오고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왔어요. 지금은요.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뭐가 나올까?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는 차트를 2009년도랑 똑같이 만들어놨고 미국은 3년 전이랑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되게 쉬운데.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뉴스들과 세력들이 개인들을 속였던 그 패턴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이게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힘들었으면 이제 그때를 더 기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개인들은 여기서 왜 조정을 받았는지,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력들이 개인들을 속여서 올라왔는지를 다 잊어버리세요. 개인들이 이게 문제세요. 왜냐하면 수익 내려고 너무 이제 종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증시는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요. 나중에 2달 뒤에, 3개월 뒤에, 뭐 6개월 뒤에 물어보죠. 여기서 왜 빠졌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요.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렇게 마음고생해놓고서는 다 잊어버려요. 왜요? 지금의 수익에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과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오죽하면 기억력의 싸움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미국 얘기 좀 해드리는 건데,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만 얘기했는데 증시가 지금 이렇게 어제 미국도 급등이 나오고 일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급등이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급등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크게 오른 건 없죠. 예.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의미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악재가 그렇게 계속 나오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매일 치고받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빠질까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세력이 일부러 개인들 골탕 먹으려고 일부러 음봉을 또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때려보라고 하세요. 왜요? 밑에 여기 이게 굉장히 좋은 매물인데 외국인이 많이 사놨어요. 누가요? 중국 증시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쭉 증가하면서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많이 사놨다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누가 손해 보겠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도 손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크게 떨어지면 누구 손해예요? 외국인 손해예요.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고요. 잘 모르시죠, 그죠? 네. 개인들이 이런 걸 이제 분석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차트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차트를 볼 때도 정확하게 거래량이 왜 늘어났고 누가 샀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중국이 지금 안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급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증시는 지금 뭐 하고 있었냐? 한마디로 키 맞추기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키 맞추기 얘기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 빠졌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키를 맞춘 거예요. 우리나라나 중국이 미국한테 키를 맞춘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중국 쪽을 향해서 키를 맞춰준 거예요. 뭐예요? 서로 키를 왜 맞추겠어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키를 맞춰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이제 이 부분을 꺼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또 한번 강조드렸지만 제가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주식 투자자라면 비관론자들 얘기는 안 듣고요. 저는 미국의 FRB 의장 말을 저는 더 신뢰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도, 그 다음에 다우 지수도, 중국 증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돌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오고 천천히 이렇게 돌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평선이 하나 지나가죠. 여기 21선인데 21선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어떻게 끝났냐면, 코스닥 지수도 이제 21선 밑에 있다가 5월 초 이후에 어린이날 이후로 이제 21선 밑에 있다가 오늘 21선 위로 살짝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바로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이 심리가 좀 이제 안정이 돼요. 여기 앞에서는 이제 극도의 불안과 짜증, 공포, 뭐 이런 분노 같은 걸 개인들이 느꼈거든요. 그때 주식시장은 투매가 나와요. 근데 그 투매가 이제 점점 진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종목들은 다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이제 급등 랠리가 나오겠죠. 네. 이제 그거를 기다리시면 돼요.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바닥을 한 번 더 찍어주는 자리인데, 앞에서 큰 바닥을 찍어놨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요 단기 바닥 찍는 거, 요거는 기간이 오래 안 걸려요. 이게 대바닥과 진바닥의 차이인데, 지금 찍는 건 진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금방 회복이 돼요. 단 모든 종목이 그렇게 다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지수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든 종목이 회복이 안 돼요.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종목들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지금은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량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시던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당신 말 들으니까 뭐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했고 전 세계 증시 올라오니까 그럼 내 종목도 무조건 올라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량한 종목은 더 땅을 파고 내려갈 거예요. 끝까지 소외당하거든요. 내일 저녁 방송 이제 또 준비해 놨는데 내일은 이제 주도주와 이제 주변주의 차이점 그리고 그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주도주 그리고 주도주의 반대말인 주변주 이 두 개의 차이점하고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내일 저녁 때 또 많이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지수가 이렇게 21선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심리가 아무튼 안정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심리가 안정이 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투매가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뭐 손실이 더 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재료가 좋은 종목들 아니면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매가 조금 나왔었어도 지수 때문에 조금 투매가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약간 이제 좀 눌러져 있겠죠, 그죠? 제가 손실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네. 왜 손실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어요? 그건 그 종목에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종목에 잘못이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기업이 문제가 없고 지금은 증시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는 개인들이 그 마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손실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한 달 내내 이렇게 누르고 막 떨고 놓고 그러죠. 올라갈 때는 한 방이에요. 이 맛에 또 주식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네. 한 달, 두 달, 3개월 떨어뜨려 놓은 거 개별주들은 하루 이틀 만에 막 이렇게 올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맛에 또 개별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안 빠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녁 방송하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전 세계 증시가 하락을 해도 우리나라가 안 빠지는 이유, 과매도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네. 그리고 꼭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들이 지금 전저점 깨질까봐 굉장히 불안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큰 돈을 못 벌어요. 뭐 작은 돈을 좀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그 개인들 공포 그런 트라우마에서 여러분들은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이제 그 만약 금리 인하를 실제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될 때 불량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종목 교체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손실 났다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불량한 종목은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신 분들 아니면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승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십니다.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하는 아주 주식시장에 아주 강력한 호재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진짜 내일 또 쉬는 날이죠, 그죠? 인터넷에 자꾸 글 치시고 뭐 알아보지 마세요. 인터넷에 좋은 게 있으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진작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뭐 어디 무슨 게시판이라든지 어디에 정말 그 좋은 글들이 그런 이제 주식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제가 아마 알려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적이 없죠.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떠 있긴 하지만 99.98%는 거의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많아요. 왜요? 이미 세력들이 다 써먹었든지 아니면 개인들 교란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다가 이제 너무 인터넷에 의존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쉬는 날인데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확대됐을 때, 이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쳤을 때, 그때 주식시장은 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네, 그걸 꼭 명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황얘기는 이제 요즘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요. 여기 우리 회원이 매매일자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올려주는 회원이 한 분 있거든요. 누구냐면 저희 방에 소액 투자자세요. 네. 20대 젊은 대학생 우리 청년인데 여기 보면
내 인생의 멘토님이거든요. 뭐 짧으니까 뭐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네, 끝낼게요. 여기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필명은 내 인생의 멘토입니다. 5번째 매매일지입니다. 1월달에 가입하셨는데 지금 1월달부터 5개월째 한 달에 한 번씩 올려주시는데 가입 후 5개월이 지났네요. 6월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이제 12시, 13시에는 너무 덥습니다. 주식시장도 덥지 않나요? 지루하고. 날씨도 마찬가지로 더우면 반대로 추위가 있겠죠. 주식시장도 큰 하락이 있으면 큰 상승도 있고 이번 달은 기다림의 미학에 대한 테스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뭐 진검승부니까 함께 같이 버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여기 보시면 매매일지를 보세요. 이게 큰 돈을 벌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요즘에 좀 어려웠죠, 그죠? 4월 말,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이제 현재 6월 초까지 이제 해준 건데 5월달 이제 수익 낸 걸 이제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이 투자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네. 지금 이제 1년 그 회원으로 지금 이제 결제해놓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1,500만 원 갖고 참 재밌는 게 참 재밌다기보다 참 정말 잘하시는 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매번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1,500만 원이면 솔직히 소액 투자자거든요. 소액인데 또 대학생이라서 또 공부한다고 또 많이 바빠요 이분이. 근데 리딩대로 그냥 따라만 하세요. 근데 여기 이제 수익금이 언뜻 보기엔 좀 적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다 합쳐보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100만 원 좀 넘나 그러거든요. 근데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그죠? 좀 갈만하면 누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수익 낸 걸 보니까 매달 수익이 나요. 근데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 이렇게 매달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만 원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소액 갖고 하시는 이제 분도 그죠? 대학생인데 지금 1,500 갖고 다달이 100에서 150만 원씩 벌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리딩대로 그냥 따라 해주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이제 추천하는 것들을 좀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종목을 좀 다 사고 싶은데 제가 종목 추천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뭐 한 2종목, 3종목,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종목은 또 한 번 더 강조할 때도 있으니까 종목 추천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투자 금액이 좀 적으니까 다 사지는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좀 놓친 게 있으면 좀 안타깝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다 사지를 못하고 약간 놓치는 것도 있는데 한 달에 꼭 100에서 150만 원씩 수익이 꼬박꼬박 나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1,500만 원 갖고 이제 100% 수익이면 얼마? 100만 원 나왔으면 수익이 한 6% 되는 거 아닌가요? 6%? 한 7% 사이죠, 그죠? 6%대인데 150만 원이 말 그대로 이제 10% 수익이고요. 시장이 지수가 이제 좀 안정을 잡고 본격적으로 올라오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시겠어요. 네. 중기로 하는 쪽인데도 수익이 이렇게 나요. 그러면 단톡방 이런 쪽은 단기는 더 수익이 더 빨리 날 수도 있겠죠. 뭐 중기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이니까 이거 성향에 따라 다른 건데 이쪽에서 이제 이만큼 수익을 막 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투자 금액 1,500만 원 갖고도 리딩대로 따라하니까 다달이 100만 원씩은 벌잖아요. 시장이 좋아지면 얼마나 이분이 수익이 많이 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매매일지를 올려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리딩대로 잘 따라와서 어려운 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니까 내가 이분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진짜로. 네. 투자 금액이 저희 방에는 뭐 10억 넘는 분도 있고 뭐 큰 이제 투자 금액이 크신 분도 있지만 우리 내 인생 멘토님처럼 투자 금액이 적은 분도 있어요. 종목이 좋으면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이건 크신 분이건 똑같이 동일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장이 어렵다고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관노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좋은 종목 다 잘라내고 현금 들고 있지 마시고 이분처럼 내 인생 멘토님처럼 한번 꿈을 한번 키워가 보세요. 한 달 다달이 수익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이분이 올린 게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매매일지를 여기 보시면 이분이 잠시만요. 네. 실제로 내 인생 멘토님 보이시죠? 우리 여기 처음처럼님, 뭐 우리 성공대방님, 뭐 강건너님, 이효님, 타르건님도 계시네요,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매매일지 올려주신 것도 있는데, 뭐 여기 소수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내 인생의 멘토님 있죠? 네. 1월달부터 실제로 계속 올렸어요. 근데 잘 보시면 한번 다 더해보세요. 100만원에서 150만원씩은 매달
꼬박꼬박 수익을 내셨어요. 1,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만 벌어도 1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금 그 이상이 나오겠죠. 주식은 누적 수익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10%밖에 못 버는 것 같지만 한 달 6%밖에 못 버는 것 같지만 1년 뒤에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2배, 3배 이런 식으로 이제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도 정말 큰 수익을 하실 거예요. 아무튼 뭐 지수가 조금 돌아서고 종목이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또 많이 나오면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수익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 내 인생 멘토님처럼 저렇게 꿈을 자꾸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에 힘드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용기가 되실 것 같아서 네, 우리 회원이 올려주신 매매일지 하나 이제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내일이 쉬는 날인데 좀 편안하게 좀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앞에서 시황 얘기 드렸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 그 하나 때문에 미국이 2% 이상 급등이 나왔고 전 세계 증시가 지금 그거에 화답을 하고 있죠.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식시장에 강력한 호재예요. 이게 단기 호재냐? 테마주처럼 하루 이틀 올라가고 끝나는 호재가 아니고요. 1년, 2년 그 이상이 가는 장기 호재예요. 그래서 미국이 급등한 거고 미국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한 거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 빠지고 돌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도 급등하죠. 지금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하루 이틀 가는 호재가 아니고 장기 호재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 종목 뽑는 게 자신 없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종목이면 종목, 시황이면 시황 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편하게 하시면 더 좋은 수익들도 많이 이제 내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내일 휴일인데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는 이제 특강으로 주도주와 주변주의 차이가 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방송도 똑같이 동일한 시간 8시 10분에 시작되니까 내일도 여러분들 더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방송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쪽에서 진검승부 주시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편안하게 쉬시고 저녁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